11억 112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이 10억이었는데 7개월 만에 1억 원이 평균적으로 더 오른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50층 이상의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강변 쪽에는 35층의 층고 제한이 있죠. 이거를 풀어주고 높은 층고를 가진 아파트를 허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어려운 얘기 빼고 사실은 지금 35층 규제에서 50층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쪽 한강변 일대로 몰려들겠죠. 그래서 여의도를 뿐만 아니라 한강변 쪽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가격이 또다시 한번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의 대표적인 아파트 중 하나죠. 시범 아파트가 있는데 시범 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 아파트 지구 3주구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시킨 후 50층 이상 주상검 복합 건물을 짓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금 3종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용적률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서 실제 제한된 층수도 높여주는 겁니다. 가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올라버렸죠. 이것은 가격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시범아파트 지금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발표 하나로 또 몇 억을 벌게 되신 겁니다. 운이 좋은 분들은 참 돈 벌기 쉬운 세상입니다. 자, 서울시는 한강변 35층 규제를 푸는 내용의 2040 서울 플랜 작성 중인데 올해 하반기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 2030 플랜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2040 플랜을 지금 미리 작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 우리가 그 플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범아파트 개발계획의 윤곽을 잡으면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개별적인 단지의 속도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빨리 발표해야지만 속도가 나게 되거든요. 목동도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여의도도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또 하나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9억 넘은 지 얼마나 됐다고 더 멀어진 내 집 마련 꿈. 문정부 4년 만에 83% 올랐고 최근에는 도봉구, 노원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0억 원 넘었다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오래지 않아 영상 찍은 것 같은데 벌써 11억 원 넘었군요. 26일 KB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이 10억이었는데 7개월 만에 1억 원이 평균적으로 더 오른 거죠. 서울 전체가 평균 1억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한 단지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평균 1억이 올랐으면 무지막지하게 오른 겁니다. 자, 평균 11억 원은 당연히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고요. 지난해 3월 달에 9억 1200만 원인데 지금 11억 원이면 지난해 3월이니까 불과 1년, 13개월 만에 2억 원이 더 오를 정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8억 원을 돌파한 2018년 10월부터 9억 원 돌파하는데 8억에서 9억 가는 데에는 1년 5개월 걸렸는데 2억 올라가는 거는 1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느냐? 자, 2018년 10월서부터 9억 원 돌파하는데 1년 5개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2020년도 한 3월달 정도까지 되는 건데요. 요 기간 동안에 사실 무섭게 오르긴 했죠. 그런데 이때 오른 것보다 계산상으로는 거의 2배가 더 빨리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정책은 더 많아졌고 더 강화된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올라가는 폭이 잡히기는커녕 더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공급이 필요 없다 해서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점,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오판한 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런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최근의 사태들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됐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 값어치가 사라져버리니까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것은 유동성으로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코로나가 금방 잡힐 기미는 안 보이게 되고 경기를 살아나려면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으니 시장에선 계속 기본소득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돈을 풀어주는 정책밖에 당분간 쓰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간 떨어지지 않나요? 언젠간 떨어지죠. 그 언젠간지를 기다려갖고 계속 투자를 안 하시게 될 겁니까? 앞으로 당분간 오를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과거는 있고 지금 이 상태였다면 여기서 더 올라간 다음에 조정되게 되면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의 수익이라도 안 가져가실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가격 상승은 가격이 비싸요, 인구가 떨어져요, 이런 부분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 돈 값어치가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나 아니면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의 유동성 장세를 봤을 때 더 올라갈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상승폭은 서울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승률은 서울을 웃돌면서 집값 상승 기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도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사실은 굉장히 읍면 지역도 있고요. 정말 시골 같은 동네도 있잖아요. 서울은 다 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의 아파트는 정말 쌉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이면은 진짜 좋은 지역, 경기도에서도 좋은 지역은, 핵심 지역은 가격이 서울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4억이었는데 이것도 불과 9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올랐다면 어떤 아파트를 샀을 때 평균적으로 매달 1,000만 원에 오른 겁니다. 매달.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인지.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가는 거는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억 올라가는 것이 9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이거 비정상이네. 그게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죠.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이때보다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금 쥐고 저금하면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금을 꼭 쥐고 있어야지 여러분만 바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에서 11억 원을 넘어선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32% 상승을 했고요. 세종은 같은 기간 61% 상승을 했고 부산 아파트 가격은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현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다. 자, 보세요. 내 집 마련에 대한 30대가 주도한 거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주택자나 법인들 지금 굉장히 때려잡으면서 거래 대행이 급감을 했는데 이 급감한 시기에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수요가 문제라면은 그 중에서 다주택자나 법인들의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도적으로 상승을 했냐? 30대 영끌들이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랑 법인 잡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투기꾼들은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를 지금 정부가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거라고요. 실수요자들이. 이들이 단번에 강남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들이 몰리는 경기나 인천 지역의 가격 상승이 서울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봉구가 상승률 10.7% 가장 높았습니다. 노원구가 7.9%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것들도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을 틀어막으면서 엄청 틀어막았죠? 2019년부터 5년간 약 21만 가구의 물량 공급이 무산된 것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전 시장은 2012년부터 서울 내 정비구역 686곳 중에 393곳, 거의 한 60% 가까운 수준을 해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고 투기꾼들 불로소득 얻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재개발, 재건축 못하게 하는 거에서 쌍수 들고 환영하시게 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물량 공급을 왕창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그것마저 막았으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시소가치가 부여되고 거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까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공급을 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가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줘야지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